저기에 들어간 우리 측 자산이 700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을 북한이 단 몇 초 만에 증발시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700억도 700억이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이 북한이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이런 가장을 믿고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느냐. 아마 국민들은 저 지금 날라간 700억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7천억, 정말 7조 이상의 상실감을 가질 겁니다. 이 북한이 하는 행동, 비판받아 마땅하고 우리 정부도 일부 지금 비판하는 내용을 내놓긴 했는데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일을 과연 자초한 게 누구냐.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이 꼴까지 당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마음속 상처가 저 700억 현물 자산보다 훨씬 큰 7천억 7조에 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비단 우리 돈 700억 원이 넘게 증발된 것뿐만 아니라 김웅태 의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남북 간의 사이가 좋았던 현 정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막지 못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북한 문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제 그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그렇고 좀 강하게 그래도 발언을 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다. 그리고 응분의 책임을 지라고 했고 NSC에서도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 강력히 대응할 거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런 약간은 기존에 좀 조용했던 거에 비하면 비교적 그래도 강한 어조로 북한의 어떤 행태를 비판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사실 조금 더 강도 높게 비판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시작된 게 6월 4일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대북 전단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할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금강산 관광도 폐지하고 뭐가 될지 모른다 이런 이제 예고를 했고 13일에 실제로 그 중에 하나를 콕 찍어서 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3일 만에 진짜 폭발을 시켜버렸죠. 근데 사실 대북 전단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은 됐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이 대북 전단에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줬다고 화가 잔뜩 나 있고 불만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강하게 공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사실 얻어내고 싶은 게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남한 정부를 더 압박해서 제재 국면을 좀 돌파해라.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남북 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대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걸 전개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제 생각에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저는 북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대응하겠다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협상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내놓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짜잘하게 예를 들어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라든가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든가 처벌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자잘한 물론 중요한 대응입니다만 이렇게 작은 대응들에 대해서 보고서 시나리오를 전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시나리오들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걸로 보아 북한은 어느 지점까지 어떻게 긴장이 고조되는 자기네들이 설정한 그 지점까지는 이 일련의 시나리오들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 같아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박용진 의원님, 이게 그냥 비단 우리 정부가 유감 표명만 하고 끝날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측에 700억 원이면요, 우리 정부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대한민국의 자산이 순식간에 북한의 공격으로 증발한 사건인데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제 북한이 폭파한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남북 간의 신뢰를 폭파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내력을 폭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북의 사과를 요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응한 조치를 단계별로 준비해서 시행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제1호 무력 도발 불용입니다. 제2호 흡수 통일에 대한 배제, 제3호가 남북 화해 협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이 군사적으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한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날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죠. 그러나 꼭 1년 전에 제1차 서해 교전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그때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즉각 응전했고 그래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요. 북의 도발이 그리고 북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당국자들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불용 조치,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조치로 회귀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전에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남북 간에 서로 진전을 만들어 놨었던 것들을 다시 불용 조치까지 만든다. 다시 말해서 금강산 개성공단 전체를 불용시키고 군대를 진입시키는 것은 저는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한 단계 한 단계 그동안 쌓아왔었던 어려운 남북 간의 신뢰와 평화 교류의 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저는 잘 모릅니다만 북에서는 선대 세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 불용시키는 것으로까지 간다면 정말 어려운 시국을 스스로 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책임은 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여당 박용진 의원께서는 이 북한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말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상응 조치를 해내야 된다라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주신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성공단 앞에 폭파음이 터졌대요. 소리는 꽝 나고 났지 무슨 뭐. 집 앞에 나가니까 바로 연기가 보이더라고요. 폭이 아마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뭐 한 몇십 메다 이상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검은색 연기가 그 도난상 높이만큼 올라갔었거든요.